안녕하세요. 플랜트리입니다. 플랜트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입니다. 목조주택 외길 홀루 대표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랜트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그리고 시공 전후가 투명한 집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트리 콜루입니다.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꼭 올리려고 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네요. 오늘은 아주 패시브 하우스 외부 마감과 내부 마감 준비를 보여드릴 영상이 되겠네요. 보시죠. 외부는 지붕은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세라믹 기와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두께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6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저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 지붕재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마치 이것을 멀리서 보면은 그냥 방수 시트만 해놓은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런 색상입니다. 네, 재질감은 한번 실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용마루 벤트 따놓은 흔적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방수 시트 일단 덮어놓고 이제 딸 건데 공사 중에 이 통기가 안 되니까 공사 중에도 여기가 살짝 습기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용마루 벤트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알루미늄을 절곡해서 이렇게 벤트를 덮는 뚜껑을 만듭니다. 네, 측면 마감은 이렇게 되고요. 네, 실제로 보면 꽤 괜찮습니다. 마치 방수 시트만 시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흰색, 환한색 지붕재가 우리나라에선 되게 잘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지오가에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네, 지붕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외장 재료는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부 레인스킨 안쪽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는데 공기가 통하도록 열어놓거든요. 이제 그때 벌레까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버그망,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시공합니다. 이제 이것도 국민 디테일 됐습니다. 누가 처음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꽤 초창기부터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방충망이 이렇게 절단돼서 팔지 않고 큰 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잘라가면서 했었는데 요즘에 자재상에서 이렇게 친절히 해주십니다. 다음에 이렇게 방충망을 놓고 그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스텐 방충망을 치고 레인스킨 위로 올려서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네, 카톡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지붕이 갑자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스타터를 설치하고 모든 건축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마감재를 붙일 때는 디테일이거든요. 소소한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게 엉성해 보이는지 깔끔해 보이는지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벽면이 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죽일 것인가 이런 게 마감재 노하우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평을 보고 이 벽체의 컨디션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배가 나오진 않은지. 그래서 잘 안 맞는 것을 티가 안 나게 사람 눈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평과 수직을 체크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게 세라믹 사이딩 혹은 여러가지 외장재 붙이는 건식 타입의 외장재들에겐 중요합니다.
이렇게 클립 타입입니다. 5mm 정도 되는 클립이 설치됩니다. 이것은 타공되는 것. 세라믹 사이딩 하기 전에 이제 방습지를 타공하는 여러 가지 구멍들 있죠. 전기선, 뭐 설비 그런 구멍들이 단열재를 이렇게 막 마구 뚫고 나가자 훼손하고 그게 뭐 습기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파이프를 먼저 이렇게 기밀하게 심고 그 안에 배관이 관통되고 단열재, 폼 같은 거로 채우게 됩니다. 외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네, 문의 하단. 요번에 사용되는 세라믹 사이딩은 퓨제라는 아이큐브 퓨제라는 사이딩인데요. 실리콘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리콘 리스 세라믹 사이딩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세라믹 사이딩 수명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실리콘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외장재의 수명은 긴 것인가 짧은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시공할 때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실리콘이 없는 타입으로 시공을 해서 실리콘이 없는 타입을 시공해 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이 누렇게 변화하는 걸 막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네요. 잘 눈에는 띄진 않지만 여기 하부가 아니 공기가 들어가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만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아까 그 스템 방충망을 설치한 것이고요. 네, 코너 이음새 부분입니다. 이음새 부분이 거의 티가 잘 안 나죠. 네, 이런 자재들을 좋아합니다. 요 세라믹 사이딩은 뭔가 세라믹 사이딩은 약간 유광스럽거든요. 번쩍번쩍하고 최소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세라믹 사이딩 종류를 보면요. 근데 이건 약간 무광틱하고 좀 뭐랄까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카탈로그만 보고 3개월 정도 걸려서 수입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일반 자재상에서 파는 것과 수입하는 것과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미리만 시간 여유만 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레인 스크린 된 상태에서 이 지오가의 외장재 컨셉은 이 모서리를 싹 샤프하게 슬림하게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좀 세련돼 보이거든요. 문 주위나 창틀 주위는 알루미늄으로 절곡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더 슬림하게 하고 싶은데 더 슬림하고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때부터 제가 일본 가서 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외장재든지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작업 이 벽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하고 붙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꽤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이 퓨제 사이딩을 좋아하는 게 대부분 다른 사이딩들은 3m씩 되거든요. 요건 이제 1.8m로 짧아가지고 작업도 용이하고 이제 우리 일하시는 식구들의 피로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뭔가 부재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어야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레인 스크린은 25mm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10mm도 하시고 20mm도 하시고 뭐 30mm, 40mm 많이 하지만 25mm 정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소한 20mm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립을 잘 사용하면서 시공되는 모습입니다. 찹찹찹. 클립으로 거는 형태라 보기 좋고 지금 이렇게 한쪽 면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지붕에 방수 시트만 시공되어 있는 듯한 색감입니다.
외벽도 너무 단순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약간 있지만 제 눈에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서리나 그런 부분이 두껍게 몰딩 같은 게 없으면서 되게 심플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통기 상부 세라믹 사이딩의 상부 통기입니다. 아까 지붕 얘기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통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통기를 꽉 막아 있어도 2년 안에는 하자가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AS 기간이 2년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기가 되면 건물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통기가 외장재 이렇게 통기가 안 되면은 약간 눅눅한 끼가 되거든요. 그럼 먼지도 잘 달라붙고 비가 오게 되면 창틀이나 먼지에 눈물 자국도 더 훨씬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장재들은 그냥 깔끔하게 집에다 딱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에어컨 모습이고요. 이렇게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세라믹 사이딩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우. 아직 창문 밑에 빗물바지 후레싱은 시공 전입니다. 저희는 비를 안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를 안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네. 이 창호를 보시면 캐멀링에서 나온 창입니다. 블라인드가 외부 블라인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블라인드를 시공하고 밖에 달면은 꽤 고가거든요. 한 1m 가로 1m 되는 창호가 한 3-40만 원씩 합니다. 되게 고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비도 별도로 창문값 외에 시공비도 한 100만 원씩은 나온 편이고요. 근데 요거 창문 달 때 이렇게 내장형 외부 외장형으로 달려 있는 블라인드 설치하면 뭐 창문 가격은 그렇다 치지만 시공비를 또 줄일 수 있어서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집 한 채에서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외부 차량들은 단열이 좋은 집들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열이 안 빠지거든요. 이것만 막아주면 또 반대로 되게 시원한 것이고요. 갑자기 차량 얘기로 가네요. 이렇게 아직 요 부분에 빗물 바지는 설치 안 됐습니다. 알루미늄을 절곡해서 끼워 넣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상부 소핏 이 부분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로 들어갔던 게 요리 열리고 지붕도 앞쪽도 앞쪽의 공기는 아까 벽으로 들어왔던 거는 요로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또 지붕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보이시죠? 이만큼이 통기가 되는 겁니다. 원활한 통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바늘구멍 같은 거 뚫어놓고 통기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확확 뚫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장재도 붙였고요. 내부 마감. 인테리어. 네, 합판 보강부터 보여드리면 공사가 안쪽으로는 그 단열재를 넣고 방습지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전기 설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각상을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를 전기공사 이후에 이제 석고 저번 영상에 내부 배관 같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무언가 달릴 곳 보강해야 될 곳에는 이렇게 합판을 쳐줍니다. 내수 합판을 이렇게 보강 위에 내수 합판을 치고 그 위에 뭘 박는다면 피스가 이 방습지를 뚫을 확률이 적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에어컨 배관을 위해서 이렇게 보강해둔 모습이고요. 에어컨. 여기는 다용도실. 그다음에 여기 신발장. 그다음에 여기는 주방, 벽면. 이런 것을 합판으로 미리 보강을 해놓습니다. 네. 나중에 피스만 박아도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창틀 주변인데 창을 설치할 때 틀에서 창문을 작게 넣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단열재를 더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꿔주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방습지에 마감재가 제대로 안 붙어요. 그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판으로 깔끔하게 선 작업을 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습지고요. 이렇게 합판만 붙였는데도 예쁘네요. 네, 합판이 보강된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거실에 여러 가지 TV도 매달고 그러려고 이렇게 튼튼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집 밖에서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박스입니다. 요즘에 점점 추세가 그렇게 자동화 이렇게로 가는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집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시공비는 얼마 나오고 일은 어떻고, 여기 나주에 지오가에 설치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안 시켰습니다. 여기 틈새 폼도 다 써주셨네요. 네, 현관 부분에도 합판으로 다 보강을 하고요. 네, 이렇게. 그다음 석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판 작업, 보강 작업. 왜냐하면 목조주택은 나중에 무언가 박으려고 할 때 보면은 상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액자나 그런 건 걸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레일, 액자 레일을 설치해드리고, 뭔가 박아야 하는 데는 이렇게 보강을 해드립니다. 이거 이제 간접 조명, 거실 앞이나 창 앞에 간접을 넣게 되는데 그거 설치된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강과 이것도 싱크대가 달린 모습. 네, 이것도 팀장님들이 뭔가 불안하셨는지 폼으로 잘 싸주셨네요. 이것도 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걸고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탄같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수 합판을 먼저 칩니다. 무언가 박을 때 짱짱하게 박히라고. 이게 뭐든지 방수든 뭐든 방수제도 중요한데요. 방수제가 달라붙는 그 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막 수축 팽창이 일어나고 물고 불고 막 그렇게 되면 약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방수보드를 붙일 텐데, 방수보드를 피스를 좀 촘촘하게 줘도 꽉 박혀도 문제가 없도록 합판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어느 대부분의 목조주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합판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런 폼들도 잘 쏴주시네요. 틀을 자고 바늘 대고, 그다음에 내벽이죠. 내벽은 단열이 아니라 흡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 저희는 외벽으로 배관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외벽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열재밖에. 다 내벽으로 배관들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단열 사이사이에 단열이 아니라 벽과 저쪽 실과 이쪽 실에 흡입하기 위한 단열재를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네, 인테리어를 준비 중입니다. 요 현관에 더 오자마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과 서재와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 문들을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심플하게 한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틀이 없고 문과 벽 마감이 같게 하고, 네, 그런 느낌이죠. 잠깐 재밌는 것도 보여드리자면,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다 도장을 하면은 문이 다 얇은 선 하나만 보이고 문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은 이것은 이제
그 빔 프로젝트 설치하려고. 네, 여기는 이 라인 조명 매립 때는 얇은 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자 이 거실의 느낌을 얇고 긴 조명을 길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실이 꽤 긴 편인데 더 길어 보이고 더 뭔가 시원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과감하게 거실에는 매입등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입등이래. 간접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많잖아요. 어디나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좀 심플한 도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너 부분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엔 여기가 이제 천장에 도배가 쳐지고 여기 불이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쭉. 천정 조명 디자인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치수들. 보시면 코너에 고밀도 MDF를 붙였는데요. 여기 도장이라서 속거보드 끝은 부서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밀도 MDF를 붙여서 마감력이 좋게 나오도록. 이것은 이제 그 슬림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네, 도장하기 위해서 하고. 네, 계단도 여기 지금 사실은 가성비 좋은 조합은 아닌데요. 여기는 첼파는 도장, 여기는 자작 앞판, 이렇게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벽은 페인트. 그래서 그 마감은 끝단을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고밀도 MDF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 상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보다는 끝단, 그런 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가 깔끔하게 잘 나와야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도장인 부분은 끝단에 마감을 깔끔하게 내기 위해서 고밀도 MDF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걸레바지를,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넣을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마이너스 몰딩, 마이너스 걸레바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여기 2번 속거보드를 1번, 2번 쳤어요. 마이너스 몰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몰딩은 이 마이너스 몰딩의 가격보다 이 속거보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치는 비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비쌀 수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 문은 또 문틀은 자작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좀 욕실인데 여기 좀 작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천장도 마이너스 몰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몰딩 값은 얼마 안 돼요. 이 몰딩을 하기 위해서 속거보드를 2번 치는 것, 전체적으로 2번 치는,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요즘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비용이 몰딩 값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속거보드 다시 한번 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다 도배가 들어가고 이렇게 조명만 딱 들어온다면, 네, 일하시는 분들이 왼쪽 오른쪽 2줄씩 들어있다고 제네시스 하우스냐고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네, 이게 마이너스 몰딩입니다. 네, 2층 복도는 매입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양옆으로 라인 조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심플하게, 깔끔하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환기장치 달리는 공조실인데요.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나주 지호가에 구경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이렇게 문을 달았어요. 두루룩 두루룩 문을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는 자작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자작 앞판이 처음에는 이 색깔인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거든요. 요것만 보시고 와 너무 하얗고 이쁘다, 살다 보면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꼭 한 1, 2년 된 집의 자작나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이 설치됐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면 이제 몰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여긴 자작 틀이 붙어 있고요. 네, 자작 문틀. 아까 보여드린 그 페인트가 된다면 이 문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겠죠? 재밌겠죠? 갑자기 벽을 들고 밀고 들어가는 화장실이 될 겁니다. 네. 방수는 사실 방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수 틀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쿠아 딤패스 마펠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습은 저희는 화장실 천장도 방습하는데요. 실내에 있는 화장실 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실로 막 무분별을 가지 않고 방수가 되어 있는 화장실에 갇혀 있다가 후드로 빠지든지 창문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 제가 화장실 천장을 뜯어봤는데 그 위에가 다 심각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방습되도록 습기가 다들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벽 천장까지 다 방수를 하는 셈이죠. 네. 이렇게 코너 사실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안에도 물 잘 안 셉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 샌다는 것이 이 코너와 이음새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보강을 합니다. 복합 방수를 합니다. 한 4번에 걸쳐서 저는 다른 공법의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호가의 나주 빛가람동에 시공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의 일정 혹은 시공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